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 빠져서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소설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제 화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화차에 김민희가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화차 되게 저한테 좀 나름의 충격의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지푸라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 뭔지 아는 그런 누구야 전도연하고 정우성하고 이렇게 나오는 또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도 알고 봤더니 일본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일본 소설에 이제 빠져들게 됐죠. 처음에는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해서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을 쭉 읽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항상 보면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작품을 많이 내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읽게 됐어요. 막상 읽다 보니까 1985년에 데뷔를 했고 그는 10년 넘게 무명의 기간을 거쳤더라고요. 근데 그는 무명 시절이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유명 작가가 된 시절이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작품을 꾸준히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이 깨닫는 거죠. 많이 깨우치는 거죠.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세상은 금세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히가시노 게이고조차도 10년 넘게 무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작가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두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거죠.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평범한 저로서는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쭉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 어린 후배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사실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압박도 받죠. 월급 루팡 같은 얘기도 듣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의 입장이다 보니 함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거죠.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 처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저도 꾸준히 뭔가에 몰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감히 한 10년쯤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남들에게 창피가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이제 방향 잡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려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저의 생각을 제 일상을 어느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이 있고 제가 유튜브 영상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디게 가도 괜찮다.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뭘 얘기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기록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나의 이야기가 내 일이 되고 또 내 인생이 되고 내 취미가 되면 그거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그래.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 글도 쓰고 또 책도 좀 쓰고 나중에는 강의도 좀 다니면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그래 노후에 노년에 뭐 용돈벌이 정도만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허접하게 얘기하고 조잡하게 얘기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래도 제가 바라는 원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되게 잘생겼네요. 되게 잘생겼네요. 그냥 딱 표정만 봐도 얼굴만 봐도 아 사람의 내실이 꽉 차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이 걸려도 방향이 올바르고 오래오래 지속된다면 결말이 어떤지는 히가시노 게이고 저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꾸준히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빌려와서 이제 책상에 올려다 놨거든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소설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못 모르는 20대 30대 때는 소설을 좀 우습게 봤습니다. 우습게. 왜냐? 소설은 다 가짜인데 그냥 어줍지않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이제 최근에 와서 지난 몇 년 동안 우연찮게 일본 소설을 접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참 어리석고 관심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갖춰 나가야겠다. 많은 것들이라 하면 저의 시간을 좀 특별하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좀 쓰면서 제 삶을 채워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든 거죠. 올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뭐든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나씩 둘씩 해나가야겠다.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지만 제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끝내야 되는 시간도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잘 감안해서 챙겨나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겠다. 조급해하지 않아야겠다. 차근차근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많은 유튜버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충고들을 합니다. 근데 함부로 그런 것들에 빠지면 나의 바람이, 내 생각들이 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고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철학,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나의 것을 다듬어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다듬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명쾌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건강하기만 하면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조금 느리든 조금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가보자라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경험하다 보면 분명히 깨우치는 날이 올 거다 라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는 위안하고 또 떠닥거려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앞으로 계속 좀 나아가보자. 당장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묵묵히 전진해 나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명의 기간을 10년 넘게 거쳤으면서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 즉 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